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조사론 함께 공부할 이수천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1급 시험 준비해 보도록 하죠. 자,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과학적 방법 조사나 사회복지조사 연구 방법론 또 사회조사의 형태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 중 과학적 조사와 관련이 깊은 것은?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기초적인 문제이지만 문제의 포커스를 여러분이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포커스인가 하면은 과학적인 조사인지 아니면 비과학적인 조사인지, 그러니까 과학적 탐구인지 비과학적 탐구인지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문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과학적인 탐구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이 비과학적인 탐구인가 하면 부정확한 관찰,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상생활 수준에서 관찰하는 것, 이것을 부정확한 관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켜버리는 어떤 지나친 일반화, 그리고 어떤 현상에 특정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패턴에 맞는 것만 찾아가서 결론을 내리는 선택적 고찰,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연구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관찰해 나가는 것, 그래서 객관적인 관찰을 방해하는 것을 고정관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후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후가설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 가설을 세워놓고 연구했어요. 그런데 가설과 연구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맞게 가설을 수정해서 마치 가설과 연구 결과가 일치되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을 사후가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증명을 해나가는데 논리성이 없는 것, 비논리적 근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그 자료를 이해하고 관찰하는 데 있어서 자아가 개입되는 것, 이것도 역시 중립성을 위반하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은 비과학적인 탐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탐구에 성급한 종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조사를 하다가 어떤 부정적인 게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다 보면은 연구자 자신이나 아니면 연구를 의뢰한 기관에 어떤 해가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연구를 다 풍성하게 알아내기도 전에 먼저 이 종결을 하는 것, 이것이 탐구의 성급한 종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건 신비로운 거야 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이 연구를 이제 그만둬 버리는 것, 이것을 신비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 속에서 과학적 조사와 관련성이 깊은 것,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것들을 빼내고 과학적인 걸 찾아봐라 라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자,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지런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예외적이라고 생각한다. 벌써 여러분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들어있죠. 고정관념이 들어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봤을 때 예외적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 봤을 때는 다른 경우로 봐야 되는데 예외적인 것으로 본다라는 것, 고정관념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과학적이지가 않습니다. 도박을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잃었으니까 이제는 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베팅을 추구한다. 여러분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비논리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팅을 할 때 베팅에 대한 확률은 항상 똑같아요. 지금까지 잃었으니까 이제는 딸 때가 됐다.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죠. 그 확률이라는 것은 매번 똑같습니다. 매번 똑같은데 지금은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 자기의 생각이죠. 3번, 분석 심리학을 주로 사용하는 치료자가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자 클라이언트가 동기화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한다. 자, 클라이언트가 동기화되지 않아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 사람에게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일 수가 있죠. 이것도 어떤 고정관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같은 상황에서 같은 걸 재생하면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한다. 자, 이거 일단 넘어가도록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가설을 조정하여 연구 가설과 연구 결과가 일치하도록 한다.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사후 가설이라 그랬죠. 자, 그렇다 그러면 맞는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무엇인가 하면은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가장 기본 개념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어떤 그 실험을 한다 그러면 결론도 똑같이 나와야 한다라는 게 과학의 기본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 조사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 돼요. 하지만 이게 정답이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회과학 또 사회복지라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과학과는 달리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그것도 여러분 참고로 함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사회과학의 한계라고 보기 어려운 것, 한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죠. 그러면 한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어떤 건지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자, 복잡한 현상에 대해서 인과관계로 본다. 인과관계로 본다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본다라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아야, 그래야 어떤 그 원인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과학적인 어떤 그 사회과학 탐구하는 것의 필요성 또는 장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도 보도록 합시다. 연구 대상이 가변적이고 복잡하다.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가변적이고 복잡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한계지요. 어떤 장점이다, 필요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자, 3번. 연구 방법론이 불완전하고 통제 조작이 어렵다. 역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렵고 조작이라는 것이 여러분 과학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결과를 조작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